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종합소득세 저희 신고 이지샵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 이제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고나 장부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아프리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관리자분이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세무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희 온라인으로 세무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무 상담이라고 있으니까 세무 이제 들으시다가 혹시 세무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싶으시면 세무 상담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 제휴 세무사분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오늘 하러 오셨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 건지를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제 1년 동안 개인에게 일어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장의 사업 외에도 그 이제 고객님 개인적으로 뭔가 투자 같은 거 하시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든지 또는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라든지 하면은 그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 중에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거는 별도로 이제 분류해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위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 합산이라고 적혀 있는 이 소득 묶음에 대해서만 묶어서 신고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강의 진행하면서 지금 띄워놓은 화면은 저희 교환이거든요. 이 교환은 지금 다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는 저희 상단에 교육 고객센터 눌러주시면 왼쪽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의 첫 번째 줄에 다운받으시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교환이랑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세요. 네, 계속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근데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시기 때문에 지금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소득은 장부에 의한 신고와 장부를 안 쓰고 그냥 이제 세법상 정해진 경비만큼 인정받고 이제 신고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그 세법에서 인정받는 경비만큼만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제 소득과는 실제로 이제 사업장이 지출하거나 매출 일으킨 거와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권장을 하지 않아요, 세법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세 대상이신 분들은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셔야겠죠. 장부에 의한 신고는 이제 기장신고라고 하는데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를 써서 신고하시는 거는 기장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편장부도 있으실 거고 복식장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부를 다 써놨다는 전제 하에 저희 오늘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부와 관련된 부분이 장부 사용과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거에 대한 교육을 오늘 들으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우측 상단에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강의 생방송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의 장부 사용 방법이라고 두 번째 줄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이제 들어주시면은 장부 사용법 익히실 수 있고요. 이제 오늘 하는 강의는 장부를 다 썼다는 전제 하에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 구조를 제가 일단 달아놨는데요. 이 계산 구조는 제가 외우시라고 직접 계산하시라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 신고와 관련된 납부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감을 잡으시라고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을 좀 마셔야 되는데 단순히 사업자가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그냥 바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매출에서 비용을 뺀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걸 이렇게 산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한 거 말고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걸 산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소득 금액, 각각 소득 금액을 다 산출해서 그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 이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소득공제를 거쳐서 과세 표준이라는 걸 산출을 하고요. 여기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세액에서 또 이제 뭐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라든지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이런 세액공제를 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연납세액 납부하신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뺀 다음에 납부세액을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그냥 단순하게 그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이제 저희 종합소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과정이 쭉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 나와 있는 목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하시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간편장부 사용자분들 대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분들 프로그램 쭉 진행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 그 사이사이에 소득합산하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또 소득합산 또 유형에 따라서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먼저 하고 소득합산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소득합산은 복식장부분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복식장부만 떼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복식장부 이제 이용자분들도 소득합산, 그러니까 소득합산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업장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라든지 프리랜서 소득 이런 거 추가로 있으시면 일단 간편장부 끝에 하는 소득합산을 같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식장부 쭉 어떻게 진행하는지 들으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이제 유형에 맞게 그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각각 그 챕터가 끝날 때 이거는 어떤 강의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방송 이제 종료하시면 되고요. 이 방송은 또 다시 보기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유형이 어떤 거인지 헷갈려서 제대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지금 들어오신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방송으로 들어주세요. 네,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건데요. 간편장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장부 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복식장부 대상자분들 중에서도 소득을 합산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강의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걸 잘라서 올릴 거니까 또 그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 및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모든 대상자들이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신고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내문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사업자 아이디가 아니라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여기 조회 발급
조회 발급에 들어오시면은 지금은 그 이제 사업자 아이디 뭐 제가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개인으로 로그인하면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안내문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근데 간혹 이게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찾아도. 이게 왜 안 보이냐면 그 로그인을 사업자로 로그인하시면 안 보여요. 그 사업자로 로그인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위에 마이 NTS 있는 안에 보시면은 사업자 번호가 파란색으로 찍혀 있으면 그건 사업자 아이디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개인 아이디로 전환하신 다음에 이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해서 로그인하시면 안 나와요, 아무것도. 네. 그래서 만약에 개인으로 로그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홈택스 126번으로 문의를 하셔서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홈택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정확한 안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 안내문이 나옵니다. 안내문이 나오면 이 안내문에서 이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더 찝어드릴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 1번란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 동그라미 1번 란 보시면 신고 안내 유형, 기장 의무 구분이 나옵니다. 이 신고 안내 유형이랑 기장 의무 구분은 간편장부인지 복식장부인지 그리고 A, B, C, D 뭐 이런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정보죠. 내가 혹시나 지금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시는데 나는 간편장부인 줄 알고 간편장부를 계속 썼는데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왔다라고 하시면 변경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복식장부인 줄 알았는데 간편장부라고 나왔다라고 하시면 이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썼을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어차피 복식장부를 써놓으신 분들은 굳이 간편장부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써놓으셨으면 써놓으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인 줄 알고 간편장부를 썼는데 복식장부 썼다 하면 이 경우는 반드시 바꿔야 돼요. 안 그러시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은 저희 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장부 사용 문의가 있어요. 여기에 2017년도 그 복식장부 대상자로 변경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식장부를 안 써놓은 상태에서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날라왔다라고 하셔서 좀 나는 그냥 빨리 복식장부는 좀 어려우니까 간편장부로 빨리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도 간편장부로 변경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인데요. 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도 중요한 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여기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적용 여부가 N인데 적용 경비율이 그냥 뭐 단순 경비율로 나왔다. 그래서 나는 올해 단순 경비율로 그냥 신고 빨리 해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이런 정보가 유용한 거고요. 아니시면 그 이제 소득을 합산할 때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때 내가 합산하는 방법이 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득을 합산할 일이 있다면은 요 정보를 주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만약에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규로 저희 쪽에 개업을 하고 이제 그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그 신규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로 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냥 단순 경비율로 빨리 끝내버리시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사업 첫째는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자가 나오면은 이 세법에서는 결손금이라고 해서 올해는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그 마이너스가 이제 10년간 쭉 이월해서 만약에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플러스 소득금액이 나오면 그 결손금을 차감해줘서 소득을 산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적자로 났는데 경비율로 신고를 해버리면 그 2월 결손금이라는 거 공제를 못 받아서 그 해의 세금을 그대로 다 소득 그대로 내야 되는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적자가 났으면은 장부를 사용해 놓는 것이 장부를 써서 신고를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더 나중에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율로 신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 나오는 수익 금액은 당연히 제일 중요해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제 아이디 자체가 개인 사업자고 전 근로소득밖에 없어서 안 나왔는데 여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사업자분들은 업종 코드랑 같이 내 수입이 얼마다 이런 게 찍히거든요. 이 정보가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요 수익 금액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거랑 이제 좀 다르게 신고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맞추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자료를 되게 중요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요 2번입니다. 2번 난이 뭐냐면, 내가 어떤 소득이 추가로 있어서 2017년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지금 여기에 이렇게 봤는데 근로소득이 동그라미 표시, 기타 소득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면 2017년도에 이런 사업장 소득 말고 지금 저희 장부를 쓴 소득 말고 근로소득이랑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자랑 배당 동그라미 되어 있으시면 그것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간혹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합산해야 되는 소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 표시가 돼서 있는 거예요. 어떤 소득이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저희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인으로 이것도 똑같이 로그인하시면 My NTS 클릭해서 지급명세서등 제출 내역이라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내가 2017년도에 받은 소득에 대한 명세서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소득 있는 거는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받으신 것도 이제 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중간연합세액이 얼마고 연금저축 금액이 얼마고 노란우산공제가 얼마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아래.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 쪽 프로그램의 소득공제 단계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형 확인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어디에 버튼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안내문상에 나오는 신고 안내 유형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문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신고 전 준비 사항을 좀 저희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정보 등록 메뉴를 일단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보 등록 메뉴를 보시면 저희 쪽 정보 등록 메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상단에 정보 등록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회원 정보가 있습니다. 요 회원 정보는 중요한데요. 이 회원 정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로 입력을 해놨으면 그 신고서에 사업장 주소로 해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셨을 때 그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혹시 지금 대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은 그것도 신고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주민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바꾸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대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채로 가입을 했고 장부를 다 썼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 쪽은 우측 상단 장부 사용 문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변경 요청을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 정보에서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업장 정보에선 보셔야 될 게 업종 코드예요. 이 업종 코드가 실제로 신고 안내문상의 업종 코드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프리랜서 소득은 이제 여기다가 합산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사업장에 대한 거고요. 고객님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 안내문상에 그 업종 코드로 나와 있는지를 봐주시고
이제 저희 쪽 장부랑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업종 코드가 다르셔서 변경을 하시고자 하시면 우측 상단 장부 사용 문의에다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로 보실 건 이제 간편봉식,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안내문에서 확인하셨을 테니까, 네, 여기 혹시 다르시면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회원 정보랑 사업장 정보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거는 저희 쪽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마감이 되어 있으셔야지 올바른 수익 금액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왼쪽에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부가가치세를 봐주세요. 그리고 일기 확정 조회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쪽에 신고하셨으면.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시면 안 되고, 저희 PPT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 지금 회색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1기나 2기 한쪽에서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마감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2기 먼저 이 상태로 마감을 해버리고 다시 1기 눌러가지고 마감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2기 1기 순서로 하시면 수익 금액이 잘못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해주세요. 1기 확정 조회하고 이렇게 서식 확인할 게 있으면 그냥 서식 확인을 해주세요. 부가세는 따로 건드리실 게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가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생긴다면 매출량 비용에서 추가로 더 받고자 하시거나 이렇게 다른 부분이 생기시면 그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일기를 먼저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고 요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에 나오는 거 취소를 눌러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회색 버튼으로 바뀌죠. 2기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2기도 방금 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마감을 진행을 해주세요. 순서를 반드시 1기, 2기 순서로 하셔야 되고요. 혹시 2기만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마감 해제 누르셔서 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제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2기 먼저 해제해 주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1기 먼저 마감하시고 2기 먼저 마감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서 마감을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전 또 준비하실 사항은 결산 장부 마감 메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쪽 결산 장부 마감 메뉴는 왼쪽에 보시면 결산 자산 재고 장부 마감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저희 이제 복식장부 대상자분들 중에서 혹시 2017년도에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비영업용 자가용 차량을 신규 취득했다면은 5년 정액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5년 정액법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2017년도에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 프로그램에 세팅된 대로 냅두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정자산 결산하기로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취득세랑 같이 이 차량 구매 금액을 통합해서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합쳐서 합계 금액으로 그 감가상각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예를 해서 자산 통합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감가상각이 끝난 거라서 지금 그렇고요. 자가용 차량이랑 이렇게 차량 기타 비용 혹시 통합하실 일 있으면은 두 개 선택해서 통합하기 하시고 결산하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 결산으로 넘어가 주세요. 결산을 하면은 이렇게 결산 취소하면 나오고 완료 뜰 거예요. 근데 복식장부 아마 분들은 결산을 하실 때 뭐 차이를 조정합니다, 화면 이동합니다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 그 자산가액을 맞춰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차이 조정하기 하시고 결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재고 결산으로 넘어갑니다. 결산하실 때 항상 주의할 점은 상단에 요 연도를 확인해 주세요. 연도가 2018년도로 되어 있으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2017년도로 놓고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 결산 메뉴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거는 올해 남은 재고 쪽이에요. 올해 남은 재고가 뭐냐면 내가 2017년도 말에 이제 지금 현재 원재료, 부재료, 뭐 상품, 제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은 재고 금액 있으면은 그 금액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없으시면 그냥 0으로 놓고 결산하기 또 누르시면 돼요. 눌러서 지금 이 결산 해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마감 2월 메뉴로 오셔야 되는데요. 이 장부마감 2월 메뉴에 오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결산 전 체크사항 누르셔서 보셔야 되는데 보실 때 요 수익 금액을 보셔야 돼요. 요 수익 금액을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안내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내문 여기 2번 쪽에 업종 코드랑 고객님의 수익 금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익 금액이랑 여기에 있는 수익 금액이 일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봤는데 그게 일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결산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창을 닫아주시고 제가 PPT에다가 맞추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환 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제일 쉬워요.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1기랑 2기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생성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신고 조회하신 다음에 장부마감 다시 해주시면 돼요. 1기, 2기 순서로. 그래서 이렇게 1기, 2기 순서로 해주신 다음에 결산 들어가시면은 딱 금액이 맞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고객님께서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를 부가세 신고하고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안 건드렸다는 전제하에 이걸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혹시 정부 지원금이 있다든지 영업의 수익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1기, 2기 신고를 저희 쪽에 하셨다면 마감만 해주신 자체로만 해도 수익 금액이 아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그냥 오케이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쪽에서 이제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이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는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신고했던 부가가치 신고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고객님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세무대리인 썼으면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혹시 세무대리인 안 쓰고 홈택스 하셨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과거 신고했던 거 출력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랑 뭘 확인하라냐면 저희 쪽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들어가면 고객님께서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를 다 완성을 했다면은 일기 확정해서 이제 장부를 바탕으로 한 부가세 신고서가 나와요. 신고서상에 보면은 괄호 9번이 매출 금액 합계거든요. 이 금액이 맞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7,946만 3,635원. 네, 이 금액이 맞는지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랑 지금 현재 예전에 신고했던 신고서랑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틀리시면 다시 장부 가서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 금액 차이가 이만큼이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저희 쪽에 잡이익으로 받는 방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요 괄호 9번 7,946만 3,635원이랑 여기 괄호 20번에 75만 2,430원 있잖아요. 요걸 더한 금액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부를 다 작성해서 이 7,946만 3,635원을 맞춰주시도록 장부를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닫고 네, 다 맞았어요. 맞았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75만원 정도 괄호 20번에 나온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왼쪽에 재무제표 메뉴에 가셔서 전표수기 입력이라는 메뉴가 끝에 있어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일기라고 하면은 6월 30일자로 해서 첫 번째는 인출금, 두 번째 중에 잡이익으로 넣어서 아까 75만 제가 정확하게 금액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 금액에 아까 전에 괄호 20번에 새에 나와 있던 거 과거 신고서 보시고 요 금액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기를 마찬가지로 저장하시고 혹시 일기만 저희 쪽에 신고 안 하고 2기는 저희 쪽에 하셨으면 그냥 2기만 부가세 아까 전에 마감하는 방법 있잖아요. 신고서 자동 생성해서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기, 2기 둘 다 신고를 안 했고 매출은 이미 맞춰진 상태다라고 하시면 2기 금액만큼 또 신고서 괄호 20번 보시고 그냥 10,000원만 있다고 할게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렇게 10,000원만 있으면은 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감을 이제 저희 쪽에 신고를 안 하셨으면 마감이 안 돼 있을 거니까 매출 금액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액공제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괄호 20번 금액.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20번만 딱 차이가 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괄호 9번을 맞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괄호 9번이 다르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되도록 저희 장부를 맞춰주시는데 최후에 뭐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화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언제인지 모르겠고 한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 인출 하지만 이거는 진짜 베스트는 아니에요.
처음 무조건 이제 저희 복식장부나 간편장부의 매출 금액을 맞추시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임의로 분계를 끊어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영업 수익이랑 영업의 수익이 좀 달라져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수익 금액을 온전히 다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세액공제는 잡익으로 잡는 게 맞는데요. 이제 조금 차이 난다고 그거를 알 수 없는 이제 특정 이렇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 수익으로 잡아버리면 이제 정확하게 고객님 사업장에 대한 현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세액공제를 맞출 때만 되도록 쓰는 게 좋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로 잡는 거는 제일 마지막 차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되도록이면 복식간편에서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제 결산을 들어가야 되죠. 결산을 안 하고 넘어왔죠. 지금 수익금액에서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마감이열 눌러서 보면은 눌러서 보시면 수익 금액이 맞춰졌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 맞춰진 거 확인하고 다음 해주시면 마감 2월 간편장부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복식장부 사용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차이가 조금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크게는 보통 예금 마이너스 아니면 예수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유형이 있는데 마이너스 유형에 대해서 옆에 설명이 저희 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복식장부 쪽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식장부분들은 뭐 부가세 대금 정리하기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저희 쪽에 이 체크사항이라고 해서 설명을 다 적어놨거든요. 이 설명을 보시고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 이제 여기 보시면 음수 원클릭 정리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아까 전에 제가 상품 매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차악 같은 거예요. 이건 복식장부 분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간편장부 분들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수 원클릭 정도 매일 제일 마지막에 이 체크 사항까지 다 점검했는데도 안 됐을 때 그때 처리를 해주시는 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인출금을 한 번에 떨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도 정확한 사업장 현황은 아니에요. 맞춘 대로 맞춰주시고 안 되시면 그때 음수 원클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식장부 분들도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감을 다 했으면 이제 간편장부 쭉 어떻게 진행하는지랑 소득 합산까지 하고 홈택스 신고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들으시고 간편장부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마감을 했으면 왼쪽에 종합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이디가 여러 개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디가 여러 개 뜨는 이유는 이제 그 주민번호로 저희 쪽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가 여러 개의 경우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번호별로 합산 대상 사업장이 나오는 거고요. 혹시 사업장 여러 개시면 여러 개가 뜨실 거고 안 뜨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유형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 장부를 써서 신고할 거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사업장이 한 개시면은 그냥 아니요 하시면 되는데 합산하실 게 한 개 이상이거나 혹시 이제 공동사업 하는 경우에는 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복식장부 분들은 그냥 당연히 장부 쓰는 거라고 보고 신고 유형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진짜 실제 주소를 적어주신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저희 우측 상단의 다시 불러오기 버튼인데요. 이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 쪽에 초기화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이 그 이제 4월 27일이라서 그 개정세법이 이제 전자신고가 5월 1일부터 열리다 보니까 5월 1일 전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덜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반영이 됐다라고 공지가 올라가면 그때 이 다시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한번 초기화를 하시고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 쪽 뭐 프로그램이 종합소득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요걸 누르면 어떤 버튼이냐면 끝에 지금 끝까지 결과 보기까지 진행하셨을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셨을 텐데 해본 거를 다시 그냥 이제 진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꼬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얘를 눌러주시면은 한 번에 그 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라지는 대로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버튼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참고로 외부 조정 버튼은 그 외부 조정 대상자분들이 쓰시는 건데 이걸 그냥 저희 쪽 세무사를 안 끼고 그냥 혼자서 외부 조정 누른다고 외부 조정으로 신고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외부 조정 대상자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 우측 상단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신고대행 신고서 검토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서 제휴 세무사분께 의뢰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 조정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수익 금액은 아까 전에 제가 맞추는 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맞추고 나서 다시 불러오기 눌러야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수익 금액 합계가 지금 안내문상의 금액이랑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익 금액 조정인데요.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나오면 근데 이게 얘라고 하는 경우 모르시고 얘라고 많이 하시는데 얘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여기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라든지 기타 수익 금액 요 경우에 해당할 때만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그러신 경우가 없어요. 지금 뭐 위탁 판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 누르셔도 어떤 걸 더하는지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위탁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없으시면 그냥 아니오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혹시 부동산 임대업자분이 있으시면 저 이제 제가 교환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임대업 같은 경우는 화면이 더 추가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교환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어떤 라인은 요거다, 어떤 라인은 요거다 이렇게 설명을 같이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같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업 있으시면 이제 임대한 임차인 선택해 주시고 임대 시작일을 입력해 주시는데 혹시 2017년도 이전부터 계속 했으면 2017년 1월 1일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보증금 받을 금액 적고 임대 종료일 기재합니다. 혹시 2017년 이후면은 2017년도 12월 31일로 잡아주시면 되고 중간에 혹시 보증금 금액이 변경되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아랫줄에다가 시작일이랑 종료일을 달아서 그 전 거는 종료일까지 계약이고 그 다음에 다시 계약서 써서 하면은 그 계약서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보증금으로 이제 뭐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금융투자 하셨으면 얘라고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임대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축하셨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 이제 아마 여기는 다 얘예요. 왜냐면은 보통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축하지 않고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얘라고 눌러주시고 3번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는 아니요라고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만 이 화면이 나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예라고 눌렀을 때 이 서식에서 어떤 거를 입력해야 되는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랑 임대차 계약서 보시고 해당 사항 적어주시고 이제 건설비 총액에다가 기재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연면적 이런 건축물 대장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바로가기 눌러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진행을 해서 회색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진행 안 하셨으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 없게 회색으로 다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는 따로 작성하시는 서식은 아니고요. 이제 감가상각을 한 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는 거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세금과 공과로 입력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혹시나 이제 벌금, 과태료 이런 걸 세금으로 기재를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대표자 국민연금을 이제 여기다 적어놓으신 경우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부가세 납부한 거, 작년에 종소세 납부한 거 이런 거 세금 중에서 비용 처리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간편장부 비용에 적어놨다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간편장부 비용에 지금 여기 뜬 것 중에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여기다 올려놨다라고 하시면 간편장부가 삭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삭제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희 쪽에 이 필요경비 불산입에 나온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국민연금만 그렇고요. 직원 국민연금은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다가 이게 어떤 게 이제 안 되는지를 대충 적어놨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부가세 납부한 거, 종합소득세 납부한 거, 그리고 원전세 납부한 금액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이제 비용에 접대식대, 거래처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 이렇게 이제 입력한 내용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갖고 오는 거고 자동으로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딱 산출이 돼요. 이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라서 따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사항에 해당합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래처한테 공연이나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접대했을 때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매출 중에 특수관계자,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한테 그 매출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얘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도가 좀 바뀌어요.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시는 거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나오면은 요 작성을 이제 하시면은 좋긴 한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뭐냐면은 기타 영수증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네가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한에 이자가 없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도 무방하고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날라왔을 때 내도 상관이 없는 금액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내겠다라고 하면은 얘라고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기타 영수증 입력한 게 뜨니까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기타 영수증 입력한 거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제 만약에 나는 그냥 나중에 날라왔을 때 낼래, 나중에 이제 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낼래 라고 하면은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한에 이자가 없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내도 되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내도 상관은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작성이 번거로우면 나중에 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기타 영수증이 다 이제 가산세 대상은 아니고요. 이제 국가한테 세금 내거나 은행한테 이자 내거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나 개인한테 임차하고 이런 경우는 진짜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랑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해서 신고하셔도 돼요. 제출 제외 대상 해가지고 이제 국가 등과의 거래 이렇게 찍어서 내는 거예요. 은행 이자. 그리고 이제 뭐 주택 임대 용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못하는 경우가 맞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아니오로 해서 신고를 한다는 가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기부금인데요. 이 기부금은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처리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 근로소득이 없고 나는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하시면 먼저 간편장부, 복식장부에서 기부금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기부금으로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띄운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요 화면에서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하기, 계산하기, 저장하기 이렇게 세 가지 누릅니다. 영수증 입력하시고 저장하기, 계산하기,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누릅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선택이에요. 하셔도 되고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 가시면 소득공제 자료 입력 메뉴에 가시면 요 기부금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저는 이 화면이 지금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여기 기부금 클릭하면 팝업창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 영수증 내역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조정명세 작성해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건지 아니면 비용 처리를 할 건지에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입력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세액공제만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간편장부 비용에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소득공제란에다가만 넣어주셔야 되고 내가 비용으로도 처리를 하겠다, 비용으로만 처리를 하겠다, 세액공제 안 받겠다라고 하시면 간편장부 비용에 기부금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세무조정 단계에서 요 명세서 작성이랑 조정명세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선택이고 사업소득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부금은 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조정명세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긴 한데요. 요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이 기준소득은 그 마이너스 혹시나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2월 결손금이 있으셨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 2,500만 원 있으면은 마이너스 이제 2월 결손금이 혹시 작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여기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종합소득세 이제 2016년도 신고서를 봤을 때 13페이지에 2월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금액을 빼서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혹시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여기다 적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건 소득금액 계산서를 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그냥 확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불러오기랑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글씨를 지금 좀 조정했는데 좀 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십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십니까가 있으면 여기에 자기가 공동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냥 공동사업 없으시면 아니오로 해주시고 있으시면 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라고 체크를 해주면 이제 나오는 게 그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성을 하실 거는 바로 아래 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다시 불러오기 하면 나올 거고요. 이제 요 아래에 주 대표자랑 부대표자를 이렇게 놓고 이제 부대표자 여러 명이면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인적사항 적고 그 다음에 분배 비율만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놓고서 저장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대표자는 저희 쪽에서 전자신고로 신고가 되는데요. 부대표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신고가 전자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나중에 끝에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분배 명세서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신고하시거나 아니시면 그 홈택스 116번에 문의하셔가지고 별도로 부대표자분들은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 명세서는 그냥 확인 목적이고요.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